국제동물보호소 조선군청을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관리가 안 하고 맡겨놓은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락사 비율이 또 전국에서 가장 높았대요. 다른 유기견들이 볼 수 있게 케이지 앞에서 또 시켰다고. 최소한의 배려가 없었다고 이번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늦었어. 이 일 다 터지고 나서 맨날 그러게 이래요, 말입니다. 진짜.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낱낱이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이야기로 저희가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귀염귀염하게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반려동물을 좀 키워보셨거나 지금 현재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개념의 반려동물은 다 키워봤습니다. 우와. 제 할아버지가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쳐다봤어요. 할아버지가 농고 교장선생님이어가지고 아. 그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는 판에도 많이 뭐 있고 집에도 이제 별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제 인생에 이제 특히 이제 기억나는 게 약 10마리의 강아지가 열마리요? 네. 집에요? 예, 태어날 때부터 옆에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거의 계속 강아지와 함께 해왔던 셈이고 그 강아지 중에 스쿠터 타는 강아지도 있었고 그 방송에서만 보신 그 강아지도 있었고 우와. 동네 암캐들을 다 건드리고 다녀가지고 한때 이야. 그 개가 있을 때 우리 동네 개들이 다 똑같이 생긴 그런 강아지도 있었고 주사가 심한 강아지도 있었어요. 주사를 주사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모르고 이렇게 술 아, 엎어뜨리고 그거를 이렇게 모르고 놔두면 핥고. 그걸 먹고 이제 네. 주사를 부리는 아니 걔는 어떻게 주사를? 방문을 머리를 박아요. 문 열어달라고. 아. 막 2시간, 3시간 동안. 아무튼 그런 이제 이게 뭐냐면 아이고. 결국은 사람이에요. 하는 행동들이 다 사람하고 똑같고 아. 그냥 그 친구들의 인생도 사람 인생하고 똑같고 심지어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는 자기가 너무 외로우니까 새하고 비둘기하고 친구가 되더라고요. 사료를 양보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안 건드려요. 오. 자기 사료를. 네, 안 쫓아요. 아, 그 이제 그걸 나이가 먹고 많이 있어도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 힘이 없어서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충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달걀을 부화시켜가지고 먹는 달걀. 마트에서 파는? 마트에서 파는 달걀을 부화기에다 넣어서 부화를 시켜서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진짜 가보고 싶다 이 집. 이렇게 한 번씩 되게 이게 애정이 가가지고 이제 한 번씩 생각이 나고 근데 이제 문제 내가 닭이 돼가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너무 지금 난감해. 여기 이 집 반려동물의 천국. 연구원이야 연구원. 여기는 그래. 연구원이야 연구원. 그래가지고 와. 이제 이 반려개 닭개자입니다. 그렇죠. 반려의 여의. 얘를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우리 애들이 꽁치라고 지어줬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앞으로 저는 이게 치킨을 못 먹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표 기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금붕어를 상당히 좀 오래 키웠습니다. 한 최근 6년 정도 키우다가 이제 최근에 처음에 4마리를 키웠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1마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죽어서 뭐 이제 묻어뒀는데 이게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수명이 저희보다 짧다 보니까 이 보낼 때마다의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또 금붕어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하지만 또 키우는 사람 손을 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붕어한테 그냥 특별한 이름은 아니고 붕1, 붕2, 붕3, 붕4 해가지고 아니 구분이 가능해요? 그 일단은 보통 처음에 체격순으로 매기거든요. 아. 너 제일 크니까 붕1, 그다음 붕2. 그리고 또 금붕어도 걔가 다 많이 먹고 커지면 걔가 붕일이 되는 거네요. 그렇겠네. 근데 마지막 되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애가 붕1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순서는 정해두지 않는데 또 금붕어도 다 개성이 또 다 있습니다. 또 뭐 무늬가 있다든지 아니면 얘는 아예 하얗다든지 그렇죠. 아예 생김새가. 조약하지 점박이라든지 뭐 그 친구도 또 보내면서 뭐 생선아 잘가 이런 거 아니죠? 아 그 정도 아닌데 면복 정도는 좀 많이 빌어주면 면복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손을 많이 타고 왜냐하면 어항도 물 많이 넣어주고 관리를 그렇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 손길을 탄 동물이다 보니까 제 마음도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호주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는요, 이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에서 받는 이 부정적인 영향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반려동물이 실제로 연구 결과 보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출되면 우리의 행복감이 증가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훨씬 많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반면에 또 스트레스 유발하는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인데 그걸 감소시킨대요. 그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존감도 높여주고 네.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닭 이야기했는데 점점 이렇게 애정을 쏟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집주인만 따라다녀요. 애가 오. 특히 굉장히 놀랬어요. 닭이 닭이 되는구나. 아무튼 뭐 반려동물을 반려개, 반려어 뭐 이렇게 키우는 게 지금 우리 같이 지금 뭔가 마음이 지쳐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시국에서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반려동물에게서 뭐 위로를 얻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게 반려동물을 키우더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남에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소를 키우는 축사옆에 마련된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좁은 철창 앞마다 유기견들이 가둬져 있고 배설물이 쌓여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고성군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보호소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그동안 유기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할 때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네, 이슈 썰앤썰에서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최근에 이 고성군 공식 SNS에 고성군의 유기동물 보호의 실태를 비판하는 글이 게시가 돼서 좀 한때 좀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이와 함께 고성군 유기동물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저희가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SNS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한 동물 단체가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부터가 악질 동물 보호소 고성군청을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소 키우는 축사 옆에서 이제 그 임시 시설을 지어놓고 거기서 반려견들을 이렇게 키우고 그 환경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악취가 나고 뭐 그런 내용의 제보와 사진들이 이제 지금 올라오면서 고성군에서 좀 발칵이 뒤집혔습니다. 그 고성군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군 인구가 5만 명 정도인데 10,000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조금 활성화된 하고 어떻게 보면 민원 처리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적지 않은 국내에서도 좀 적지 않은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 유기동물들 50마리가 자기들이 쌓아놓은 배설물뿐만 아니라 축사 옆에 거기가 단순 축사가 아니라 축사의 그 배설물 소들의 배설물 잔뜩 쌓아놓은 바로 옆이라고 해서 악취가 이제 더 진동을 했다는데 사실 개들은 후각으로 거의 모든 학습을 하고 상황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 나는 거 옆에 둔다는 건 흉기로 찌른 행위나 거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시나 군에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 위탁을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맡겼는지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처럼 고성군도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2010년부터 한 동물병원에 위탁 관리를 했대요. 병원에 위탁 관리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신뢰가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괜찮지. 네. 그런데 이 동물병원이 아니라 방금 말씀했던 그 소 축사 옆, 그 배설물 옆 제3의 장소에서 위탁 관리를 해왔던 거고요. 이게 공개를 하지 않고 11년 동안 관리를 했다는데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탁을 한 이 원장한테 심지어 한 마리당 30만 원씩 보조금을 계속 지원을 했대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그 보조금 규모랑 비교했을 때 2배라고 하거든요. 30만 원, 한 마리당 30만 원은. 다른 데는 15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네, 네, 그렇죠.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야. 와, 근데 어떻게 이거를 11년간 비공개로
이런 환경에서 아. 관리를 하게 고성군이 내버려 뒀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이 결국은 투입이 된 부분인 거잖아요. 전국에 보면 307개 정도의 동물 임시보호 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 네. 뭐 그 중에서도 이번 고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질이라고 불렀던 게 보조금 이야기를 하면 2배 가까이 지급이 되고 그 보조금 자체가 단위가 일주일 단위라고 대충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관리를 보통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안락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뭐 이제 위탁자의 그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사료를 쓴다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 이제 사료 뚜껑을 열어보니 뭐 유기동물에게 이제 키로당 1,200원 수준. 그러니까 보조금은 거의 2배 가까이 받으면서 최악의 사료를 좀 사용을 해서 이건 뭐 또 횡령 행위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정말 이것도 너무 화가 났던 게 네.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요. 이 고성군 유기동물보호소의 안락사 비율이 또 전국에서 가장 높았대요. 이게 아이들을 계속해서 잘 케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락사는 계속 주기적으로 엄청 시켰다는 거죠. 동물보호단체의 조사 결과 지난해 이곳의 안락사 비율은 8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입양률은 전국 꼴찌 수준인 6.3%에 불과했습니다. 뭐 전국이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만 뭐 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소가 공개되지 않은 보호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도 열악했고 또 그런 동물들에 대한 그 관리 자체가 상당히 그 절차를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안락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시킬 때는 보통 마취를 하고 우리가 근육 이완제라고 불리죠. 그 석시콜리만을 투여해서 이제 천천히 호흡이 이렇게 없으면 죽게 되는데 뭐 안락사 자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좀 자기 편하게 가게 해주는 최소한의 배려가 없었다고 이번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우리 특히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네.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반려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인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 안락사 과정에서 다른 유기견들이 볼 수 있게 케이지 앞에서 또 시켰다고 하거든요. 너무 잔인하다. 이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행위는 동물보호법 8조 1항을 위반했고 동물학대죄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관리 감독을 아무래도 위탁을 해줬다 하지만 고성군에서도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됨이 사실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고성군의 책임도 정말 막대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한순간에 유기동물의 지옥이란 오명을 쓰게 된 고성군. 오명을 벗기 위해 민간 운영자와 계약을 취소하고 50여 마리의 유기견들의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구조된 유기동물들을 기농지원센터 내 임시 거처로 옮겼습니다. 뭐 이제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 백두영 고성군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락사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 중단을 하고 그 유기견이 한 53마리 정도 되는데 이제 고성읍에 있는 이제 기농지원센터의 창고를 조금 임시보호소로 개선을 해서 지금 모두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탁 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취소가 된 상태고요. 이제 보호소를 옮기고 나서 유기견들이 아무래도 케이지에 갇혀 있다가 지금 케이지 구조가 아니고 이제 칸막이를 쳐놓고 거기에서 일정 공간에 자유롭게 좀 뛰어노는 상황인데 뭐 그래도 임시 너무 좋아하겠네. 그러니까 최악에서 차선이 된 거지 이게 최상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시 보호소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축산과 담당 직원이 관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취재를 해서 알지만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먹기 위해서 키우는 가축들을 관리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도 뭐 그런가 보다 넘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 직원이 한 번이라도 개나 하다못해 키워봤으면 이렇게까지 식물이라도 키워봤어도. 네. 어떻게 그랬을까 좀 아쉬운데 일단 저는 가장 큰 그 잘못이 이 위탁을 한 그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위탁을 맡겠다는 건 알아서 잘 관리해달라를 그 고성에서 돈을 주고 부탁을 한 건데 심지어 동물병원장이 이런 행태를 저질렀다는 건 굉장히 조금 분노스럽고 결국은 이제 이 고성에서는 이 원장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고 이게 처음
위탁 계약을 맺은 게 2009년인데 그 이후 자료를 좀 확보해서 자체 감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까 이해도가 좀 낮았다고 하는 그 공무원도 같이 감사를 받을 예정이고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상환 또 관련 뭐 형사 고발 고소 조치가 좀 이뤄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성군은 14일 비글구조 네트워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동물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협약식에서는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과 유기동물보호소 신축 등의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발 단체와 함께 이제 그 임시 시설이 있던 기농지원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좀 맺었습니다. 뭐 동물 보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동물 단체 사과를 직접 했습니다. 뭐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좀 개선책 마련을 조금 이렇게 강구하고 있고 또 이번에 동물복지추진단을 새롭게 만들어서 단장을 정하고 그 밑에 이제 해서 본격적으로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군 자체에서 좀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늦었어. 이미 일 다 터지고 나서 맨날 그러게 이래요, 말입니다. 진짜. 근데 이 고성군에서 사실은 그 전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동물보호소 신축 건립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좀 늦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왜 제 눈치를 보시죠? 그걸 추진을 할 건데 사실 이제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물, 반려동물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화장장이 되게 일반화돼 있어요. 근데 그게 불과 10년 만에 그 반려동물 화장장 시장이 100배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출장 장례식도 치러준대요. 차가 가서 거기서 다 들었어요. 장례식 치러주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살아있는 그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시설을 갖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죽은 동물들 화장장이나 이런 기피시설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 어떤 곳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카페를 하고 한켠에서는 또 수목장을 하고 이런 또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이걸 하면 훨씬 더 이제 많은 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비글 구조 네트워크와 오늘 협약식을 통해서 반려견 동물 행복도시 고성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TF팀도 꾸리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동물복지센터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원시에서도 지난 6월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그렇죠. 개장을 했어요. 그만큼 반려동물,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에 딩크족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반려동물 키우면서 거기서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영란권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반려동물 등록한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계속 유기동물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그 앞으로 가보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이런 행태가 없어지려고 한다면 물론 이 사람도 잘못했지만 유기동물이 안 생겨야 돼요. 맞아요. 유기동물은 결국 또 인간의 잘못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기동물과 관련돼서 그 동물을 이제 함부로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의무화가 됐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저희 어머니, 아버님 되는 분들은. 그래서 요 등록을 해야 좀 책임감을 갖고 기를 수도 있고 기르다가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수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등록을 꼭 해서 또 이렇게 창원시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도 한번 데려가서 즐기고 그러니까. 하면 좋지 않을까. 등록 안 하면 최대 100만 원의 적발이 됐을 때 최대 100만 원의 그런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니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슈 썰앤썰에서는 이 고성군 유기동물보호소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쭉 나눠봤는데요. 각자의 한 줄 평 오늘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보영 기자님부터. 더 이상 애완동물 아니고 반려동물이니까 저희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이 말에서는 솔직히 바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긴 해요, 사실. 그리고 예, 저는 그냥 짧게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라고 그냥 정리하고 싶습니다. 호소할 수밖에 우리 없어요. 표 기자님이 제가 하려고 했던 거 해서 저는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강아지 하루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영상 편지 하나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산책을 한 3일 못 시켜줬는데 미안해 하루야. 미안해 하루야. 쑥스러워하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요,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속 시원하게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뵙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